안녕하세요. 하다보니 강의를 하는 한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이 센서 같은 경우 지난주에 다루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필름 면이 여기 보이시죠? 제가 표시해 놓은 대로 135mm 혹은 35mm라고 불리는 예전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필름 카메라 있죠? 그 필름, 일반 필름의 요 한 면, 요 면을 이렇게 센서화 시키면은 직경이 500원짜리 동전이랑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36mm 곱하기 24mm가 되는 이 규격을 35mm 필름 카메라 규격 1:1 풀프레임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보다 좀 작은 센서들이 쭉 이렇게 있죠. 센서들이 많습니다. 이제 센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센서만 좀 다루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롭바디 카메라라고 불렸던 니콘 같은 경우는 1:1.5, 캐논 같은 경우는 1:1.6, 그 다음에 올림푸스, 파나소닉 이런 데는 마이크로 포서드 라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카메라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이런 데는 뭐 1인치 센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센서의 크기 차이는 뭐 무조건 크면 좋은 건가 뭐 작으면 나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초창기 DSLR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는 센서가 1.6 크롭, 1.5 크롭 되는 니콘 혹은 캐논의 이 정도의 센서 크기를 갖고 있는 카메라들이 대부분 많이 출시를 했어요. 왜냐면 일단 보급해서 저변 확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그렇게 한 브랜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다양한 렌즈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타 브랜드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좀 보급화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게 해서 니콘, 캐논,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니콘, 캐논은 크롭바디 센서를 갖고 있는 DSLR로 많은 카메라 시장을 양분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센서 개발 비용이나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센서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죠. 또는 개발되면 초기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1:1 사이즈의 풀프레임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많이 보급이 됐죠. 지금은 뭐 입문할 때 굳이 크롭 카메라를 입문할 필요는 없죠. 목적이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크롭바디 카메라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특수한 경우 아니면 한정적인 것 안에서는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센서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분에서는요. 대부분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소니로 치면은 소니 알파 6000 시리즈로 굉장히 멋진 영상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소니에 들어가는 센서는 크롭 센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DSLR이 보급됐던 시기에는 소니보다는 대부분 캐논, 니콘이 대세였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러리스 전환돼서 넘어왔을 때는 소니의 대부분 영상용 카메라, DSLR 할 때는 뭐 니콘, 캐논, 니콘이 주로 대세를 이뤘죠. 사진에만 집중했을 때는 이 크롭바디로 많이 보급화가 됐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영상의 시대가 되었고, 영상에는 크게 센서의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언급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렌즈의 어떤 효과, 빈티지 렌즈를 활용할 수 있는, 저번 시간에 다룬 것처럼 이제 미러리스 넘어오면서 앞에 아댑터를 장착해서 다른 렌즈들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센서가 좀 작아도 이미지 화질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센서들이 나뉘게 되고요. 그럼 이 풀프레임 센서부터 먼저 볼게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진 거의 처음에 시작하거나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영화 같은 느낌, 감성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도전하는 기법이 아웃포커싱을 통해서 뒤에 배경을 날리고 인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사물을 돋보이게 하고 또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
기능, 기술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렌즈군, 그리고 그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풀프레임 센서예요. 센서가 넓을수록 피사기 심도라고 하죠. 그 초점 맞은 면과 그 뒷부분이, 자, 풀프레임 카메라로 갈수록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당 이 센서 안에 받아들인 빛의 양이 크롭바드 카메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미지의 개조, 이미지의 정보의 양이 작은 센서들보다는 충분히 많죠. 그러면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정보의 양, 빛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모자랄 때가 그런 거겠죠? 빛이 모자랄 때 빨리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그런 촬영들, 예를 들어 저조도 촬영이라고 하죠. 어두울 때 빛이 많이 모자랄 때, 뭐 야간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촬영에는 단언코 이미지 센서가 작은 카메라보다는 이미지 센서가 큰 카메라가 저조도 촬영, 그리고 야간 촬영, 공연 촬영 등 빛이 모자른 상황에서 훨씬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가 길어졌는데, 풀프레임 센서처럼 이렇게 센서가 크면 클수록 이미지의 정보 양을 많이 받아들여 디테일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아웃포커싱에 유리하다. 다만 크롭 센서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다. 요즘에는 많이 보급돼서 풀프레임도 저렴하게 나오는 카메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사이즈로는 중형 필름, 중형 사이즈의 카메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센서로 바뀌어서 나온 중형 카메라들은 주로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화보 촬영하시는 경우, 대형 프린트를 해야 될 경우 중형 카메라를 많이 쓰죠. 장단점은 금액이 굉장히 고가고요. 그리고 빠르게 어떤 스냅을 찍거나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촬영에는 조금 덜 적합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미지 센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휴대에 되게 용이하겠죠. 작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 블랙박스 같은데 센서가 들어가서 어떤 렌즈도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아까 풀프레임 카메라를 쓰거나 그 윗단계 카메라를 쓰면 심도 표현에 더 얕은 심도 표현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데도 유리하고, 반대로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좋은 성능이라고 하면 렌즈의 밝기라든지 렌즈 해상력 그런 걸 말을 하겠죠. 센서가 작아질수록 그 브랜드 혹은 거기에 맞춰서 나온 고성능의 렌즈들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심도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고, 센서가 작아질수록 망원 계열의 촬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조류 관련된 사진, 어떤 달이라든지 어떤 행성, 천체 관련된 어떤 촬영을 한다면 이런 이미지 센서가 작은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왼쪽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죠.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목적이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카메라가 필요한지 이렇게 재미로 간단하게 표고요.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제일 좋지 않나, 작고 잘 나오는 카메라가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센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렌즈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뤄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라 다소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잘 봐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렌즈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